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 폴란드가 이 유럽에서 이 군사 최대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한 것 같습니다. 마치 냉전 네네. 막바지에 서독군의 그 규모를 옮겨놓은 것 같은. 폴란드를 옮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예. 또 이 폴란드에서 이 국군의 날 또 행사를 했는데 이건 뭐 서방 언론에서는 대서특필. 예. 대서특필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거 거의 뭐 한국 이 코리아 무기 이 전시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저번 우리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신 지상에는 K2, 하늘에는 FA50. FA50. 예. 그리고 이제 그 행사 끝나고 나서 바로 또 FA50 3,4호기가 네네. 또 이미 다 전달돼서 그렇죠. 최소 1개 편대. 예.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가 끝나라 했더니 당분간 네. 그들이 이 천무 차대, 소위 다연자 로켓 차대 천무에서 네. 사실상의 탄도탄 시험 발사를 또 며칠 전에 또 이 안흥 시험장에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국내에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이 있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작게 다루더라고. 크게 안 다루더라고. 네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탄도탄이라서 그런가. 탄도탄입니다. 탄도탄 수출 문제라서 그런가.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 탄도탄이라는 걸 해외 수출한 게 이번 폴란드 수출이 처음 아닙니까? 이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뭐 희한하게 이렇게 크게 안 다루는 게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그것을 왜 국내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는지 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 네. 미국의 그 MLRS 다연자 로켓포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M270 시리즈 네. 지금 뭐 A2까지 나왔다는 거 거기에 이제 실려서 발사하는 그 탄도탄이 따로 있어요. ATACMS라고. 아니 네. 근데 이게 이제 탈냉전하면서 어떤 더 이상 이제 뭐 이 동구권, 네. 서구권 이렇게 안 나눠주고 서로 위협을 안 한다는 의미로 네. 이제 약자들을 이제 안 쓰고 그냥 두리뭉실한 이제 이름으로 긴 그 어떤 이니셜로 이제 해서 나온 게 ATACMS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지면 이제 KT SSM2라고 해요. 이거를. KT-SSM이라는 이 코리아 택티컬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 미사일 오늘 발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라고 하죠. 유도탄. 네, 유도탄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이 폴란드에 수출하는 이 탄도탄이 네. KT-SSM 예. 이것이 사정거리가 300km라고 했어요. 300km 이제 미만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네네. 이게 이제 뭐가 좀 국제 뭐 거기 법에 좀 걸리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298km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공식 발표를. 네네네네. 보도자를 낸다든지. 근데 실제로 이제 미사일 우리가 북한 탄도탄 이제 많은 시험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ICBM을 포함해서. 그래서 보면 항상 이제 그 뉴스에서 해설들 하실 때 고각 발사를 했느냐,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널리 발사했느냐 따라서 네네네. 사거리가 달라지잖아요. 네네. 이 포물선에 따라서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고각 발사하면 또 그걸 준수해서 뭐 298km 나오는 건데 약간 각을 좀 이렇게 좀 숙여가지고 쏘면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00km 좀 이상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폴란드에 수출하는 K239 이것이 시스템. 천무 시스템이죠. 라고 이제 전체를. 네네네. 그래서 이 300km의 어떤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KT-SSM이 자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의 위협 따위에는 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언론도 뭐 잘 발표를 했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자마자 지금까지 네, 러시아 쪽에서 탄도탄 뭐 장거리든 뭐 중거리든 많이 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항공 공습보다는 손쉽게 미사일 버튼 눌러서 그냥 때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눈앞에서 보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두려움이 되겠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맞받아 쳐야 되잖아요. 만약 그런 이제 유사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폴란드 네. 땅에서 네. 그럼 폴란드에서 항공 공습뿐만 아니라 지대지 미사일로 때려 또 반격을 해야 되잖아.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당장 핵심이 되는 게 KT-SSM.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ATACMS도 이제 같이 들어가겠지만은 그래서 이 항상 투 트랙으로 가요. 미국과 우리 한국 거. 그래서 상당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폴란드군이 전례 없이 진짜 강력한 이제 이 서방 측에 담벼락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담벼락 너머에 지금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 예전 같으면은 거의 뭐 독일이 유럽의 최강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폴란드예요. 그게 이제 말씀대로 구서독 시절이죠. 서독군 때. 네. 그때도 이제 서독군이 미국제 탄도탄 퍼싱1이라든지 한 그 700km 날아가는 네. 그거 다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야 옛날에 우리 서독군이 어떻게 했지? 다시 그거 살려볼까? 냉전 시절 때처럼. 야 근데 이게
한 종류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네. 수량이 모자르니까 네. 좀 더 급속도로 투트랙이 항상 좋으니까 이것도 한국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에이텍킴스하고 뭐 이게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물건이 우리께 먼저 KT SSM2. 그러면 이제 전에 유튜브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떤 장면을 보신 게 있냐면은 안흥 시험장에서 쏜 그 이제 미사일인 KT SSM2가 딱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또 떨어져. 똑같은 게. 표적에 똑같이 떨어지죠. 두 발. 그만큼 이 정밀도가 아주 강화됐다는 얘기인데요. 그거 그 장면이에요 이게. 음.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상적이었죠. 유튜브로 또 확산이 금방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표적에 의해서 이 오차율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뭐 사실상 없는 거죠, 그 오차가. 없는 거죠. 같은 자리를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 버리니까. 네네네. 그리고 폭파되는 거고. 어. 그래서 그게 이제 홍보가 사실 그 부분에서 잘 됐어요. 꾸준하게 이 단거리 탄도탄 쪽에 물론 이제 KT SSM2라고 하는데 원도 있고요. 네네. 이게 이제 홍보가 꾸준히 잘 됐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수출의 이제 길이 열리면서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게 평상시에 네. 수출 시장에 나왔으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본 단거리 탄도탄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싸울 수가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우리가 수출이 되면서 또 이거를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이 네. 또 관심을 가져요. 우리하고 또 친한 아랍에미리트. 네. 그래서 이제 만지작 이제 어느 정도 살 것인지. 자, 그런데 이 KT SSM이 대한민국 육군이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폴란드 먼저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수량이나 발수로 따지면은 네. 뭐 이렇게 그냥 상징성 있는 건데 이게 항상 물건이 우리 군에 가다가 길을 확 틀어서 폴란드로 가버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조차 KT SSM2조차 난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길을 예. 바꾸더니 먼저 보내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한국군은 원래 계획이 원이 있잖아요. 네네. 사거리 180km짜리. 얘는 그냥 지상에 고정 발사식이에요. 그것도 뭐 영상이 뭐 돌아다니는데 공개가 네. 돼서.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2로 넘어가는 그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우당탕탕 하더니 폴란드로 먼저 폴란드 보내면서 직행을 해버렸네. 직행하면서 네. 우리도 지금 이거 상황 보니까 안 되겠어. 1, 2 동시에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우리 한국군도 도입을.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변화가 오고 있어요. 수출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얽히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곳을 사거리가 300이나 되는데 한국군이 사용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폴란드로 먼저 보냈다. 이것의 이유는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대로 뇌피셜 좀 이렇게 도입을 하면은 네네. 미국에서 다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 할 수 없습니다. 서류 어떻게 내가 서류 가져와? 미국 그 이제 국무성 서류를 어떻게 가져와? 그게 이제 협조를 구하는 거죠. 좋은 말로. 야, 이거 먼저 좀 듣고 그 한국군은 우리가 동두천에 우리 주한미군에 에이티킴스 있잖아. 그리고 좀 있으면은 몇 달 있으면 PRSM 프리즘. 그게 사거리가 거의 뭐 500km. 그것도 말장난하는 거잖아. 499가 뭐야? 어차피 이게 각도에 따라서 500km 넘어. 국제 어떤 규정되면 어떤 법령상에서 저기 저 뭐 500을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그 탄도탄무소 제한 사거리 제한 협정이 있었죠. 단도탄 미사일이. 그래서 사거리가 500km 정도 되는데 499. 그것을 499km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러시아나 북한이 먼저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네네. 저 중국. 그렇죠. 아이고, 조심하십시오. 네. 예. 중국이 위협을 먼저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 서울 수도권하고 인천 기준으로 해서 요 주변에 동두천도 뭐 수도권에 들어가니까 경기도 수도권이죠. 거기서 발사를 하면은 어디까지 할까요? 중국에. 베이징? 한번 재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위협을 느껴서 이게 조만간 이제 우리 국군의 날 행사 이제 끝나고 거의 이제 겨울에 접어들면은 미군이 이제 초도 배치를 이제 알아보기 그러니까 일본 주한미군 주한미군 이게 나올 거예요. 연초에 그때부터 또 시끄러질 거예요. 또 중국 난리 나겠네. 근데 미국은 이제 강행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거는 뭐 한 2, 3년 전에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네. 주한미군의 동두천에 있는 에이티킴스를 먼저 현대화해야 되겠다. 사거리 긴 걸로 499짜리로. 그래서 전에 방송 좀 하셨죠. 네네네. 1년 전에도 뭐 방송하셨어요. 이게 에이텍킴스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때 편을 좀 돌려보시면 나오는 얘기고 해설이 그 스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준하는 거. 그게 동시에 이제 주한미군도 도입을 할 예정이고 자기네 에이텍킴스의 그 프리즘. 그다음에 우리 한국군은 KT SSM 1하고 2가 동시로 이제 빨리 급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북한은 이제 그 대형에서 킬체인. 이번에 킬체인 강조했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출도 수출이지만은 네. 우리도 물건 받는 게 이게 지금 막 공장을 막 그냥 여기도 확대를 해서 빨리 가동을 해야 되고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폴란드가 사실상 이 미국에게 하이마스를 계속 지원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 궤도식의 MLRS의 차량용 버전이 지금 네. 이제 대세지 않습니까? 생산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기 탄, 뭐 일반 탄이 있고 유도 GMLRS 탄이 있고 거기도 이제 ATX 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발주하면서 동시에 속이 이제 급하니까 네. 속이 타들어가니까 동시 발주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 비슷한 유사한 무기 체계. 그다음에 우리 한미 연합 그 전력에 따라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호환성 그런 문제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반적으로 K2 전차부터 쫙 그냥 탄약 문제부터 해가지고 FA50까지. FA50은 미국과 공동 개발했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제 이 전쟁 발발을 위해서 아주 뭐 동시에 뭐 미국과 거의 대등한 어떤 수출 방산 수출을 유럽에 동유럽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폴란드가 상당히 대한민국에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지 의존도가 않습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죠.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또 우리도 호응을 하기 위해서 전 좀 놀랐던 게 FA50 같은 경우 이제 2대가 갔는데 행사용으로 이제 빨리 보내줬어요. 그 개필로용 아니었습니까? 개필로죠. TA50? 네, 개필로. 그냥 예. 우리 그 사양 그대로 이제 간 건데 바로 또 3, 4호기가 가더라고. 그래서 간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좀 빨리 갔네요. 네, 빨리 갔어요. 생각보다. 9월에 간다고 했는데. 네, 9월에 갔는데 예. 8월에 이미 갔어. 네. 그래서 4대를 이제 가지고 있고. 음. 그러면 이제 이게 뜻하는 게 기존에 이제 아주 지긋지긋한 러시아제 Su-22 공격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당장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만큼 빨리 이제 배달을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인데 현재 지금 미국이 뭐 M1A2 에이브람스라든지 하이마스 이거 지금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느리죠. 이걸 못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속사정은 또 이렇게 네. 급하게 투트랙으로 물건을 사는 이유가 전쟁 터지자마자 폴란드 육군에 사용하던 그 러시아제 T-72를 사실상 다 줬거든. 그게 200에다가 넘어요. 거의 300대. 그러니까 그거를 급하게 이제 메꾸는 정도는 한국군 방산제품을 와서 메꾸고 일단 최소 부대 단위로 전투기 포함해서.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거는 이제 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면서 이제 또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께 이제 사실상 개필러가 되는 거지. 초도분들이. 알아보니까 이 M1A2 이 에이브람스 전차가 이 한 달 동안 공장을 풀가동을 한다고 해도 이 미국에서는 단 12대밖에 제작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들이 저 독일도 그렇고 꼼꼼하게 만들잖아. 꼼꼼하게. 아니 그러면 뭐 우리 뭐 K2 전차랑 K9 자주포는 뭐 대강대강 설렁설렁 만듭니까? 아니 우리는 원래 우리는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정확하게. 우리는 조를 딱 나눠서 정확히 네네. 약속을 한 다음에 인력 가동을 하잖아요. 쉬지 않고 풀로 돌리잖아. 그러니까요. 진짜 이 한국에서만 통할 수 있는 빨리빨리 그리고 완벽한 그 맞춤형 시스템.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노조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노사 활동 이런 거 인해서 이제 그런 건 옛날같이 무리하게 네. 강압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라졌는데 그래도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합심해서 이거 진짜 세계적인 수출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좀 이렇게 조를 잘 짜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협동 정신이 우리가 아무래도 강하죠. 어찌 보면 지금 이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그리고 이 KT SSM까지 이 폴란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폴란드가 유럽 최대 군사 강국이 된 이유는 역시 대한민국의 힘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소개하고 이제 중간에서 네네네. 소위 뭐 일반 시쳇말로 알선하고 이게 좀 이렇게 끌어온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의 힘이 상당히 아무래도 작용했다. 그렇겠죠. 예, 미국이 이제 예. 한미연합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데려와서 야, 너도 이번에 좀 팔어. 도와줘. 야, 그럼 내가 이제 FA50 엔진 내가 너 이거 사총 공장에 빨리 보낼 테니까 우리 원 그 공장에서 지휘해서 이제 그런 협조 관계. 일단은 뭐 내가 지금 말이야 지금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이걸 납기를 못 맞추겠네. 그러니까 폴란드 일단 급해. 그러니까 너희가 한국이 빨리 좀 만들어. 니네 장기 있잖아. 빨리빨리 하는 거.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좋은데 걱정되는 게 2차 이제 지금 계약 2차 계약 남아 있죠. 아직도 협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거의 뭐 10월, 11월 달까지 갈 것 같은데 연말까지.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또 2차 납품을 계속 이제 할 텐데 뭐 2025, 26 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뭐 6, 7년 할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일종의 이런 수요가 항상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먼 훗날 거의 약 10년 후에 이제 우리 방산 수출은 어떻게 되나? 그게 이제 걱정돼 미리.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호황이라고 하는데 네네. 특히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 네. 뭐 이제 빚을 내서 빚으로 이렇게 돌리는 회사가 아니래요. 발표했어요.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 아 그래요. 네, 현대로템이. 네네. 반면에 지금 카이는 아직도 좀 힘들어. 아니 발주를 받았는데
돈을 아직 받을 때가 아니라서. 아 인도네시아. 아니 이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FAC 그 발주한 예, 예. 것도 뭐 말레이시아 건도 그렇고 그렇죠. 돈 받을 때가 아직 아니라서 아직은 네, 아니죠. 완전 그 완납 돈을 받는 때가 아니라서 지금은 조금 이제 올해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워낙 뭐 물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거기 그냥 정신없이 바쁜가 보더라고요. 정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상 그 무기체계 네. 회사들을 잘 매입을 했죠, 일찌감치. 그거 했으니까 이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고. 네네. 물론 이제 하나 오션이라고 이제 회성 무기체계 수중 뭐 수상 무기 그 함정 만드는 그 옛날에 대우 조선이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효과가 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그거를 받쳐주는 게 역시 지상 무기체계 사업부에서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워낙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일이 좀 되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되게 조용해 더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기사들이 이제 뭐 나는 게 예. 외신들이야. 외국에서 네, 맞아요. 들어오는 거지. 국내 방산업체가 스스로 뭐 카이 스스로 빼고 카이 빼고 이제 뭐 현대로템이나 현대로템,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그렇게 홍보 안 해요. 그 보도자료 그렇게 자주 안 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 측에서 상당히 이게 한국 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영어 공부 좀 더 하신다며. 아마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뭐 좀 신속하게 보시려고. 그럼요. 그런데 제가 일단 이 고민이 드는 거는 네. 일단 폴란드로 넘어간 이 K2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 생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소위 이제 폴란드 버전. 폴란드 버전이죠, 완벽한. 예,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폴란드가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측에 너희들 좀 투자 좀 해라. 같이 K2전자 이 공장 좀 만들어서 너희들도 전차 줄게. 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네. 누차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독일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아직은 보는 시기예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젠 폴란드가 독일 눈치 안 볼 것 같아. 아니 이제는. 그 말씀하신 스페인.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뭐 등등. 밑에 나라, 뭐 그리스. 그리스까지 예. 포함해서 아직은 눈치를 볼 것 같아요. 폴란드는 말씀대로 이제는 눈치 안 봐. 독일 예. 눈치를 왜 봐? 거의 뭐 미국하고만 협의하는 거지, 미국하고만. 예. 과거 이 독일 때문에 당한 그 서름에 대한 이것이 그 전 국민들에게 그런 심정들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폴란드야. 예. 양쪽에 독일, 이쪽에 옛날 그 소련 네. 당한 게 있죠. 소련이니 독일이니 양쪽에서 쳐들어왔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뼈에 사무치는 그게 있죠. 사무쳐 있죠. 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약간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사무쳐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막 샌드위치 돼 있잖아 지금. 주변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완전 샌드위치죠. 우리는 숫자가 더 많지. 지리적 요건이 이 대한민국이 더 나쁘죠. 정말로 최악입니다. 최악이죠. 예. 저 폴란드는 이제 뭐 두세 개면 우리는 네 개 뭐 이렇게 뭐 되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국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있습니다. 피디님한테. 저한테요? 예. 네, 뭡니까? 이게 지금 호마르 K라고 해가지고 천문 예. 시스템에 K39. 239 시스템에 드디어 이제 KTSSM2까지 네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네. 그 다음에는 뭐가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수출할 수 있겠느냐? 그게 또 의문이야. 마땅히 지금으로는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뭐 전차, 자주포, 다연자 로켓포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KTSSM2까지 갔으면은 혹시 네네. 현무 탄도탄까지 가는 거 아니야? 현무까지 500km짜리 혹시 이게 시간이 흐르면 500km인데 뭐 표기상으로는 499km로 하고 그것도 버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또 현무까지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내친 김에 현무까지 너무 내가 앞서갔나? 이건 좀 앞서가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아니지 앞서간 게 아닐 수도 있지. 예. 또 미국이 또 야 좀 도와줘 현무 좀 넣어줘 담벼락 확실히 치자. 앞에서 싸우고 있지만은 대신 막 피터지게 담벼락 여기 또 확실히 쳐야만 나머지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 벨기에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맞고 보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툭하면 러시아 애들이 그냥 버튼 눌러서 그냥 탄도탄 쏘는데 순항 미사일. 그래서 이제 미사일 쪽으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순항 미사일도 있다 우리도. 우리도 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MTCR 뭐 제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500km 이하짜리 또 현무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뭐 더 두고 봐야죠. 뭐. 자 그런데 앞으로 뭐 저희가 뭘 수출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일단은 대한민국의 탄도 유도탄 KTSSM이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 수출이 됐다는 점인데요.
꽤 의미가 커요. 네, 의미가 상당히 크죠. 이것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출범을 하고서 네. 2010년 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이것이 개발이 시작이 됐죠. 긴급 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름 자체가 네. 그분이 이제 뭐 좋아하시는 이제 단어 같았는데 네. 번개사업. 아, 번개사업. 번개사업은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자주국방 그 방위산업 네네. 육성원 이제 시작할 때 이름이 번개사업이었거든요. 최초의 어떤 네네네. 이름 된 게. 근데 사실상 이 번개사업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급히 하다 보니까 현무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또 별도로 네. 어떤 북한의 장사정포 어떤 그런 진지 같은 거 파괴하기 위해서 네. 약간의 어떤 뭐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성격상. 그래서 좀 개발이 좀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뭐 중간에 좀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사실 작년부터. 작년에 이제 12월? 작년에 작년 12월이죠. 뭐 2022년 12월. 그러니까 인증 사격이 뭐 12월도 있었고 5월달에 해서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끝났다. 개발 다 끝났으니까 양산 들어가자. 네네네. 그래서 우리 방위사업청에서는 지상 고정 발사식에 180km 사거리 180km짜리의 KT SSM-1을 이제 먼저 만들었고 사야 된다.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전 세계적인 안보, 그러니까 폴란드 쪽이나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이게 또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네. 야 KT SSM-2도 지금 급해. 이게 자주식이니까 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던 차에 폴란드가 나 먼저 줘야 돼. 갔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또 한편으로 또 물건 팔아서 사는 나라니까 수출해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다 겹겹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게 방산 수출이 이제 저쪽 동구권 동유럽이죠. 네네. 동유럽이 우선이 이제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기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주한미군 또 긴급 전력들이 또 있으니까 이게 동두천에. 네, 동두천에 또 기존에 배치된 게 또 있고 네네. 원래 또 이 미국 본토에서 이게 배분을 한 전력들이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 또 있으니 믿고서 그거 믿고서 또 수출을 먼저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뭐 13년 13년, 네. 13년에 걸쳐서 드디어 완성을 했다.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수출까지 가능했다. 예.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네요. 그리고 이제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어딥니까? 아랍에미리트. 아, 번호표 UAE 벌써 뽑았어. 뽑았습니까? 뽑았어요, 벌써. 줄 서라. 네, 그래서 공장 가도 이거 진짜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탄 자체는 다른 데서 하니까. 네네네네. 이 차체는 또 창원에서 하면은 공장이 서로 틀려요. 뭐 대전인가 뭐 그런 거 같더라고. 대전 공장이. 대전에서. 예. 그렇군요. 또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거죠? KF21 티셔츠. 근데 난 불만이 있어, 솔직히. 소개하는 거 좋은데 네. 그냥 뒤로 이렇게 큰 걸 좀 보여줘. 근데 뒤로 확 이렇게 한번 돌려서. 이거 의자 때문에 안 보일 텐데. 아니 이게 화면이 비율 있잖아. 보입니까? 큰 걸 보여주셔야지. 네. 그래야 구매욕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예, 멋있다. 멋있죠. 멋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예. 이렇게 돌아쓴 다음에 마무리할 때 정면은. 예예예. KF21. 근데 먼저 번에 방송할 때 그게 불만이었어. 네, 속으로. 심플하게 잘 나왔습니다. 큰 거를 보여주셔야 구매욕이 생긴다. 예예예. 많은 여러분들의 이 KF21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제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추석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실내 집에서 이렇게 또 입고 다닐 수 있는 거. 그 용도도 돼요. 반팔이라는 그러니까. 게 여름이 지난다고 하지만은 네네. 또 실내에서도 입을 수 있고. 아 맞습니다. 네. 많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KF21 티셔츠 구매 안 도와주십시오. 안 비쌉니다. 예. 저희 유튜브 오랫동안 끊기지 않고 또 폐업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켜나가려면 갑자기 무슨 폐업이야 방송에서. 여러분께서 좀 많이 이제 이 티셔츠로 기부를 좀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이 듭니다. 보들보들하게. 예, 좋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탄도탄 수출 KT-SSM 가지고 저희가 오늘 주제로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또 계획이 있습니다. 또 저 해외에서 굉장히 대한민국 어떤 그런 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또 영어 버전으로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제가 또 라이브를 또 자주 또 음악 연주 아니고 그 라이브 좋은데 그것도 네. 화면을 좀 큰 걸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라이브로 저희가 또 시랑 또 방송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 유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드리려고 다양하게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KF21 티셔츠 그렇죠.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구매. 네네. 고정 댓글에 저희가 이 링크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구경 좀 해보시고요. 자,
예. 이제는 이제 무더위가 이제 가시면서 본격적으로 밀리터리 시즌이 옵니다. 9월달 행사 되게 많습니다. 네네네. 10월달 아덱스 시즌이 옵니다. 이럴 때 그 분위기에 맞게 사시면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